이번 코너는 시장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매수를 하는 듯 싶더니 결국에는 또 8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막판에 또 계속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3거래일째 코스피 시장보다 더 많이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7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오늘 기사를 봤더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50선 이탈이 되면은 빠르게 종목들을 많이 담아놔야 한다라는 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 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빠질 때 담아야 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게 오늘 갭상승 좀 출발을 했었어요. 왜 뜨지? 사실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만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뭐 선물이 좀 움직였다. 그리고 뭐 화웨이 쪽에 있어 유예 기간을 줬다. 뭐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했었는데 이게 오늘 상승하는 게 맞았을까요? 왜 제 얼굴을 보고 그냥 궁금해서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간밤 이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뭐 이렇게 해외에서 올라오는 소식들 그리고 뭐 야간 선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결국 뭐 2070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장 후반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직 뭐 이번 주 월요일 장이고 또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이제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내일 또 이제 좀 반등을 줄기는 뭐 장담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이제 또 19일 날 OECD에서 또 발표가 된 게 있었죠. 그게 이제 22개국, 이제 전체 회원 국가가 아니고 1분기 경제 성장률 22개국 국가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되었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꼴찌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갭상승 출발을 한다고 해도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저녁에도 이제 주간 시장 이슈 그리고 이번 주의 이슈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 EU 그 총회 그 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총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한국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OECD가 공개한 이 회원 국가들 GDP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헝가리가 1위를 했어요. 1.5% 성장. 근데 물론 이 헝가리는 인구 1000만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경제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뭐 정확한 비교 대상 국가는 아니겠지만 2017년도부터 헝가리가 이제 조세 이 정책을 바꾸는 거를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법인세율 인하.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9%예요. 한국은 법인세가 몇 프로죠? 25%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용주세도 단계적 인하 27%에서 22%까지 낮춘다. 이 고용주세를 낮춘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임금을 좀 올려주고 이 소득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이 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 좀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 총선이 23일서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서의 그 총선 결과
이런 부분들이 또 브렉시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와 영향을 주고 당연히 유로에 영향을 주고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 원화 약세가 가장 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의사록이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되겠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 이 초과 지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용어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급 준비율, 지준율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과 지준 금리 이런 부분들은 좀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은 이제 전 뉴욕 연은 총재인 더들리 총재가 한 2주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연준의 기준금리 FFR보다는 이 초과 지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 이제 언급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 초과 지준금리 이 부분이 달러의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연준의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 여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좀 진정 국면으로 좀 돌아서고 좀 약세를 보여준다면 코스피 지수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었던 그 주의 종가 1984포인트 선을 마지노선으로 지금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시장이 지금의 이제 시장 주요 이슈, 변수, 이런 뭐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영의 결과가 2050선을 뭐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50포인트 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1월 달에 있어서 이 갭 상승했던 자리 부분서부터 해서 저는 이제 일단 주간으로 놓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주간으로는 1월 둘째 주인 것 같아요. 1월 둘째 주의 시초가, 1월 둘째 주의 시가가 2034포인트거든요. 일단 2034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2030포인트 선 이탈 시에는 어쨌든지 간에 2000포인트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주 연속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저가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들은 좀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이 테마주 특히 뭐 여름 테마주라든지 히토류 테마주라든지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섣불리 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 뭐 이슈나 테마가 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뭐 어떻게 셀코리아가 지속될까요? 저는 뭐 제가 제 입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이라 언급 드렸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저는 말 전혀 바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 뭐 풀매수다,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저는 한결같습니다. 4월 16일부터 계속적으로 리스크 신경 써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조정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일도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요일 날 수급을 보고 다시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전환될 수 있는 여지는 딱 하나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 23일 날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는데 이때 연준이 현재 경기 상태를 점검해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인하할 가능성이 살짝 존재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비둘기적 발언을 해준다면 증시는 단기적 반등력이 살짝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증시는 조금 더 조정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오지 않고
그 23일 날 저녁 때 줄줄이 발표하는 독일 GDP, 그리고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쪽하고 미국 쪽까지 줄줄이 발표 나거든요. 여기서 예상치를 하회해 버리면은 또 한 번의 증시 충격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러한 국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제 입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리스크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눌리고는 있지만 이 눌리는 와중에 상승력이 나오는 섹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도 수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매를 쉬시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조금 많이 시장이 내려왔잖아요. 제가 오늘 싹 종목들을 훑어보니까 좀 대형주들 중에서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몇 종목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지금 구간부터 접근을 하신다면 만약에 연준이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단기적 반등력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여 더 빠지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2047 라인까지 아직 좀 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2047 라인이 지지받고 수급이 전환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2047선 얻어맞고 만약에 수급이 전환돼서 단기적 반등력이 나오면 2117까지 단기적 반등력이 살짝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서 대응을 하시고 2047 라인 찍었는데 만약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정 수급이 나오면서 이걸 이탈시켜버리면 저번에 찍었던 1984 라인 저점을 이탈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탈시켜버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일단 1944 라인까지 조금 더 내려갔다가 여기서 조금 하방력이 강해지면 1743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정이 완전 깊어지고 이 조정이 짧은 한 1개월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달 이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언급드리는 중요 포인트 라인 있잖아요. 2047 라인에서 수급이 전환되는지 아니면 월봉상 파동인 1944, 1945 요 정도 라인에서 찍고 수급이 전환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시장의 짧은 반등력이라도 최대한 취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럼 박정식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현금은 네. 진작에 만드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지금은 더 만들어야 된다. 2047 라인이 만약에 만약에 수급이 전환이 되지 않고 깨지게 되면은 일종의 또 끝물 또 투매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더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47 라인까지 조금 희망을 품어 보시되 반등력이 나오지 못하고 2047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지금 조금 늦었지만 많이 늦었죠. 제가 4월 16일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를 드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늦었더라도 끊어내는 것이 나중에 한참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날리고 그리고 손실을 더 키우는 것보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끊었다가 재접근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접근할 수 있죠. 왜? 제 입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니까 그때 재접근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들이 손절이에요.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를 좀 못하는 거, 손실을 보고 좀 매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박정식 전문위원은 좀 정반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썸머리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00 라인 때까지는 다시 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이걸 간다 못 간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없는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증시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법을 끼워 넣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세하락으로 가든 뭐 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은 시장에 있어서의 큰 폭의 하락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사실 G2 국가 시진핑이라는 사람과 트럼프라는 사람과 정말 세계의 경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막장까지 갈까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죽자라고 달려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에 있어서는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FOMC도 아마 섣불리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마 지표를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도표를 보여드렸을 때 그 관세 부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급락 부분들은 없었어요. 다만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있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번에 FOMC 쪽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있어서는 다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G20에 대한 정상회의 그 부분들에 있어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거다. 그러고 나서 논의를 계속 할 거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진핑 같은 경우도 무조건적으로 이게 나쁘게 뭐 맞짱을 뜨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반영은 이미 다 받을 만큼 받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한 가지 꼬여 있는 부분들은 MSCI 중국 A주에 대한 부분들, 비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120개월선에 있어서의 지지는 항상 나왔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에도 이 120개월선의 지지는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일시적으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추세에 있어서 훼손은 없었다라는 거. 그 이후에 2011년도 때부터 긴 박스 구간이 있었었고요. 이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을 상당히 좀 많이 늘려놨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내실을 갖췄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경제 지표도 안 좋고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 저하, 그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은 서브프라임 때 대기업들 중에서는 적자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에서는 적자난 기업이 없어요. 다만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 한국 증시에 있어서 버팀목, 그 부분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를 붕괴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일시적인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저는 오히려 6월달, 7월달에는 지금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2300포인트 다시 보러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의 의견은 빠졌을 때 좀 버티세요. 버티고 난 이후에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